이번에는 2교시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부분이 관통 지점, 터널 관통.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의미를 뭐 모르시는 분이 당연히 없을 텐데, 이쪽에서 시점부에서 종점부로, 또 하나는 종점부에서 시점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굴착을 해서 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랑데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통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관통 지점 선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묻고 있고, 2번 새끼 문제는 터널 관통부 PQ 응력 경로. 와, 이거 완전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 대책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에는 조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사실상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에서 접하기 조금 힘든 자료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간 쌓은 실력으로 어떠한 예상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 총평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시험 시간에는 뭐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뭐 별도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저기 뭐 또 인터넷 찬스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영상 자체는 아마 다른 분들 시중에 이렇게 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이 답이 맞다, 저 답이 맞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관통 지점 선정 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안 아침, 그러니까 결국은 관통이 된다. 우리가 이제 터널을 굴착한다. 어디에서 착안을 했냐면, 저는 응력 전이, 그러니까는 집안 반응 곡선 뭐 요런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요 부분, 두 부분에서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만약에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을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하중 전이가 종방향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돼 가지고 일부가 막장 전면으로 하중이 전이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막장 전방부에서 이미 변형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 이 변이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파지 않은 부분이지만 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중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UR이 발생을 한다라는, 여기에 저는 착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횡방향 아칭이 있죠. 횡방향 아칭, 종방향 아칭도 있지만, 굴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응력 흐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칭, 횡방향 아칭. 요 두 가지를 제가 착안을 해서 나 같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한 거죠. 뭐냐? 자, 응력이 이쪽 방향으로 굴착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굴착을 했을 때 응력 집중이, 응력 종방향 아칭이 이쪽으로 얘는 흐를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수치 해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머릿속에 이러할 것이다, 요런 방향을 잡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헌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출제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출제를 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응력이 아까 전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막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횡방향, 종방향으로 아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3차원 거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답안지를 논하는 부분에서 PQ 다이아그램을 하는데 3차원 거동을 요 부분에 녹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요소는 3차원 요소를 논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3차원에서 이쪽 방향의 면, B면이 되겠죠. 이 면을 논할 것이냐, 아니면 요 부분을 논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차원을 내가 시험 당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둘 중에서 무엇을 잡느냐? 나는 A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횡방향 아칭인데 요거 말고 막장 특성상 나는 이쪽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A면을 기준면으로 잡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응력 경로를 도시하겠다. 이제 요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 1, 이제 얘 요소를, 흑요소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스텝 1인데 굴착 방향, 굴착 영향 밖이에요. 얘가 이제 쭉 따라오는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굴착면이. 그랬을 때 요 요소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 A 요소가 영향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K0를 1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응력 경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정의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만약에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같으니까 Q는 제로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축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은 굴착이 멀리서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랑데뷰 돼서 관통되는 거리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응력 경로가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텝 2는 굴착 영향 내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요소가 영향을 이제 받겠죠. 종방향으로 아칭이 일어나면서 수직 응력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수직 응력이. 그러면서 응력 경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시그마 1은 커지고 시그마 3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이 머릿속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차원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그마 3는 왜 작아졌다고 나는 판단을 했나? 그러면 얘가 이제 파 제끼니까 이쪽으로 누르려는 치갑 시그마 H를 나는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접선 능력이 뭐 변화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컬시에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그마 V는 증가를 하고 시그마 H는 줄어든다. 어느 수준으로 줄어들지 늘어질지 나는 모르죠. 그냥 쓰는 거지. 다만 이 축상에 있었던 응력 경로가 이 위로는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시험 시간이었으면 나는 그냥 밀고 고했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관통 직전이에요. 직전인 경우에는 결국은 시그마 H는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시그마 V도 얘가 점점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이쪽으로 종방향 아칭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응력 흐름이 양쪽으로 횡방향 아칭으로 흐르면서 접선 응력으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그마 V도 작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응력 경로가 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책 방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뭐더라, 4교시인가 뭐 저기 뭐 비상주차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문제 양상은 달라지지만 터널 보강 부분은 거의 삐등삐등해요. 다 내가 보면 결국은 연약해지고 응력이 집중하고 뭐 이러면은 연약대가 나타나고, 그러면 대단면이고 천층이 되고, 형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놓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반 보강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대책 방안이 뭐 고서 거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분할 굴착을 하든지, 그 다음에 조인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강간다당으로 보강을 하든지, 락볼트를 추가 시공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장 부분에 막판에 이제 어떤 종방향의 아칭이 횡방향으로 또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락볼트 같은 것도 추가로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 분할 굴착, 벤치컷 등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안조사 계측, 여기 또 내가 쓸 말 없다 그러면 계측 넣으면 돼. 계측 변이 수렴해 가는 거 보면서 우린 정보화 시공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관통 부분에 위치를 변경한다. 왜냐하면 응력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고, 만약에 연약대, 그 다음에 파쇄대, 단층대, 뭐 이런데 용수가 나는 이런 부분에다 굳이 랑대뷰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관통을 시킬 이유가 그러면 응력 집중돼 가지고 더 붕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양질의 집안을 선택을 해서 관통 위치로 지점으로 선정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집안조사, 요게 이제 아까 약방의 감초 집안조사 TSP 전방 탐사를 하든 수평 보링을 하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전방의 지지를 확인해 가면서 진짜 설계 때 예상했던 관통 지점의 집안 조건 자체가 맞는지 적절한지 판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3차원 거동을 보이는 특성상 안정 해석을 3차원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지 체크하면서 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면 답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